CJB 모닝와이드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제천시가 정부의 4차 추경 편성에 따라서 긴급 생계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피해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요. 그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 신청은 오늘부터 30일까지 세대주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관할 주소지의 행정복합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30일까지인데요. 신청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뉴스 먼저 만나보시죠. 최근 청주 도심에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타는 등 규정을 위반한 채 위험하게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용객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유 킥보드에 20대 남성과 여성 2명이 올라타 인도로 내달립니다. 차량들 사이로 남성 2명이 킥보드를 함께 타고 쌩쌩 질주합니다.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학생 4명이 양쪽 차선을 모두 점령한 채 무리지어 주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로 쉽게 말해 작은 오토바이와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동차와 부딪히면 차 대 차 사고, 보행자와 부딪히면 이륜차가 보행자를 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청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유 킥보드 업체의 보험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킥보드 자체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 처리가 가능한 반면 이용자 과실에 의한 차량 접촉 사고 보장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주의로 혼자 사고가 났을 땐 심사를 거쳐 50만 원 한도 내 치료비만 지원됩니다. 즉, 이용객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킥보드 보험도 아직 전무한 가운데 사고 시 이용객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재능봉사 활동에 나선 학생들이 있습니다. 증평 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장수 사진을 찍어드리는 등 작은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산했던 마을 경로당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예쁜 옷도 차려입습니다. 증평 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근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장수사진 촬영에 나선 겁니다. 사진에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사진 동아리에 들게 되었는데 오늘 어르신들께 오래오래 사시도록 장수사진을 찍어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어르신들의 꽃단장을 도와드리는 것도 학생들의 몫입니다. 미용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어르신들을 위해 마음껏 뽐냅니다. 실무 경험도 쌓이면서 좋고 할머니분들께 경험도 드리고 좋은 추억도 드린 것 같아서 새롭고 뿌듯하고. 구리과 학생들은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릴 빵도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만든 빵에 정성과 존경의 마음을 듬뿍 담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단팥빵에 이제 건강하시라고 호두를 많이 넣어서 건강한 호두 단팥빵을 만들고 요새 코로나19 탓에 즐거울 일 하나 없었던 어르신들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미소가 절로 나오고 재능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학생들이 고맙게 연합니다. 학생들이 하니까 더 뜻깊은 것 같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진짜 이런 호의를 베풀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가진 봉사의 마음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늘 자정을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도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 종료와 변경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학원, 공연장 등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고 유흥주점과 종교시설도 제한사항을 지키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8.15 광화문 집회 참가 후 코로나19 검사 명령에 불응한 청주 59번 확진자에 대해 고발 조치에 이어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실은 8명의 집단 감염 지표 환자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치료비와 검사비 등 추정 비용 7천여만 원을 1차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후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추가 산정해 보완 청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은군 정치발전위원회 회원과 당원들이 보은 읍내에서 박덕흠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박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공사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 발전이 아닌 부를 축적하는 데만 눈이 멀었다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9일 강원도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경기도와 강원도 중점관리 지역의 축산물을 위험물류로 분류하고 거점 소독소를 활용한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양돈농과 전담관을 통한 농장별 전화 예찰을 강화하고 산간 지역 농가에 멧돼지 기피제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이 올해 온라인 원격 수업 지원을 위해 31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상반기 15억 원을 들여 391개 학교에 교사정보 인프라를 만들었고 하반기에는 187억 원을 투자해 무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용 노후 PC 교체와 노트북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등 장기적인 원격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